실명 유튜브나 이런 걸로 채워져 있다면 그 수준을 한번 보세요. 운의 논의와 비평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한다고? 그 우리가 알던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란 이 정치인, 한 자연인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권력 내부의 직원이 실종되고 비판적 지지. 집안의 연쇄 붕괴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가 위기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시선 패배의 원인을 당에 전가하고 부적절한 사천 논란을 묵인하면서 연합의 축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맹목적 알고리즘에 갇혀 합리적 이성을 잃어가는 국정 운영의 결정적 한계와 파국 가능성. 그 위험한 징후를 유시민 작가의 안목을 통해 냉철하게 진단합니다. 거냐? 좀 어떻게 보세요? 향후에 이 판이 어떻게 좀 흘러갈 걸로 보시는지. 그때를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뭐 서울시장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있든 없든 간에 내후년 1년 반 후면 총선이 다시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제가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이제 많이 얘기했던 가설이 있어요. 네. 여당의 의석수는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이다.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을 수렴한다. 예. 들었던 기억 납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면 150석에 수렴한다. 네. 좀 넘거나 좀 모자라거나 다른 변수들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35%로 총선을 치렀잖아요, 지난번에. 그때 105석이에요, 105석 그게. 예. 105석에 수렴한다, 그렇게 봤어요. 가설이에요, 가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 당시에 보면 한 55% 됐단 말이에요. 지지난 총선 때. 예. 그때 뭐 야권을 다 합쳐서 한 190석 하잖아요. 예. 그 당시 야권. 맞습니다. 그 당시 여권. 네. 지금은 다시 여권이 또 됐구나, 그 사이에.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중간선거에서는 압도적인 변수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다음 서울시장 선거나 그 총선을 예측한다는 건 어렵고요. 예. 우리가 항상적으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뭐 제가 한 달 전에 이분 뉴스에 나왔고 지금 그렇죠. 한 달 넘게 지나서 지금 여기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대통령 지지율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지금 이거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것들은 40 뭐 겨우. 예, 그거는 이제 3자 곧 나와요. 왜냐하면 이 컨벤션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여론조사를 당대표 선거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최고위원 선거하고 예.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화를 적극적으로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표집을 보면 어느 조사건 간에 진보 스스로 평가하기에 성향을 진보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50명, 1000명 중에 적어도 30-40명은 더 많은 샘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대통령 지지율이 45% 내외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진보 과표집이 해소되고 나면,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기정사실이었어요.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통계적 소음이라고요, 그런 거는.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전까지 여러 차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서 했던 얘기들이 제가 생각했던 걸 다 얘기한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 중에서 한 반 정도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 일체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는 그래도 좀 청와대를 너무 공격하는 게 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아, 답을 못 찾고 있어서. 네, 제가 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도 안 꺼내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보다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은 다른 것들이었어. 예컨대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예컨대 이제 왜 지방선거 때 명픽들이 다 떨어졌지, 대부분? 서울시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성남시장 떨어지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떨어졌죠. 재선거, 보궐선거에서 하정우 떨어지고, 이 다 명픽 후보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이걸 분석 안 하지?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을 공격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던 의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표현해 준 거지, 제 말을 듣고 대통령을 지지 안 하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는 이거를 벌써
지방선거 훨씬 전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자주 또는 가끔 보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다 민주당 지지자고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예. 한 명 정도가 이번 당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잘 지내는 거죠. 10명 중에 9명은 제 주변에는 다 1번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일상적으로 제가 교류를 하잖아요. 많은 질문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벌써 지방선거 몇 달 전부터 이상징후를 저는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조심스럽게 몇 차례 얘기를 했던 거에 불과해요. 그랬더니 저를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청와대의 공기죠, 그런 게. 대통령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서서 저한테 난도질하는 사람이 이쁨 받는 거죠.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 거, 그건 권력에서 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사실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참 많이 받는 질문, 최근 들어서, 지난 몇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저런 사람이었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람이 달라진 거냐? 이 질문이요. 저는 위험한데 원래 그랬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그냥 뭐 깊이 있는 분석은 아니고 그냥 지금 저한테 답을 하나 고르라고 하면 이제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그냥 근데 확실한 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봤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지금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다른 사람 같다.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는데 지금의 이재명이라는 이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이상징후를 느낀 거는 잘 보세요. 제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발언을 안 하다가 그렇죠. 작년 네. 12월 초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에서 했던 무슨 한국 정치에 관한 토론회에 나가서 허은하 비서관이 거기 그때 막 스카우트해서 청와대에 가고 나서 토론자가 나왔어요. 제가 그거는 못 봤습니다. 그때 예. 이제 그분이 자기들 모여서 이렇게만 하면 실패할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발언은 기억납니다. 예. 저는 이제 최초로 벌써 가을부터 좀 불안했는데 이거는 명백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낀 거는 김남국 의원 사태 때예요. 그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하고 문자 현지 누나 문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훈식이 형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불안감을 느낀 거는 그 뒤인데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낸 김남국이 민주당으로 가서 대변인이 되고 그렇죠. 전략공천을 받아서 안산의 국회의원이 돼요, 다시. 이거 옛날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진석 의원은 그 사고를 쳐놓고 한 번 책임 추궁도 안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일들이 진행되는 이렇게 보면서 뭐지 이게? 그러면 이거는 청와대가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안 그러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명픽은 그냥 전략공천을 주는구나.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에서. 그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 사고 쳐가지고 청와대에 사표를 냈는데, 사표되고 나오자마자 당 대변인을 시키고, 그럼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을 줘요. 그러는 정당은 맛이 간 정당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는 민주당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김남국 의원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이 청와대와 민주당과의 관계, 또 민주당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이미 생겨 있는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그때 확실하게 느껴서 그 발언을 했던 거고요. 이제 다 노출된다고 생각해야지. 이제 그 의심이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점점 더 의심이 짙어지다가 지방선거를 보면서 확신이 된 거죠.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평택에 김영남 씨를 공천한 거에 대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안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있지만 거기 김용남을 공천했다고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친명 쪽에서 소위. 무슨 뜻일까요? 정청래의 공천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 내부 물밑에서 청와대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사이에 심각한 문제들이 본인들은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느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민주당의 개혁성 이런 것들이 소실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 모르는 사이에 좀 깊이 진행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진 거죠. 그리고 왜 명픽들이 지방선거에서 떨어졌을까? 그때도 유리창 하나 깬 거예요. 밖에 차 유리창 하나씩 깬 거예요. 유리창을 3개나 깼다고요, 시민들이. 네.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방선거 끝나고 기자회견하면서 선거를 패배로, 사실상 패배로 규정을 하고, 그걸로 당 탓을 하고. 그렇죠. 뭐지?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대통령 차 유리창을 깼는데,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왜 대통령은 당 보고 뭐라 그러지? 이게 뭐 주섬주섬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게 된 그 경위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밝히지는 않지만 저 입장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저와는 개인적인 관계들이 과거에 공식적인 관계 또는 개인적인 어떤 접촉면 같은 게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변해가는 과정을 대통령도 알고 나도 알고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들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이 저희 어떤 비판적인 이야기를 수용한 게 아니고 저를 배척한 거예요. 제가 대통령을 배척한 게 아니고. 예, 그러고 이제 제가 그 다스베이다에 나가서 재커나이프로 막 찔러대는데 재커나이프에 그 청와대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 이런 말을 괜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맞아요. 네. 작가님이 5월 3월 그 매부시 나가가지고 예비시론 그리고 또 주에 뭐 증축론 뭐 재건축론 저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애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발언 이후에 이재명 세력에서 많이 우리 작가님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런 그 비판을 안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갔을까?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달라질 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좀 더 늦게 알았겠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나와서 이렇게 경고음이나 어떤 빨간불 신호등을 킨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크게 이 정부의 어떤 방향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네. 영향을 못 미쳐서뿐만 아니라 네. 저를 이제 청와대에서 적대하게 된 거죠. 네, 뭐 그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MBC 조성원 기자인가요? 그 뉴스 하이킹 나갔을 때 어떤 시청자 질문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만나겠냐? 제가 안 만나겠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네. 왜냐면 만난다는 거는 진지하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기의 생각이 다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만남이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알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를. 괜히 서로 기분만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좀 그 슬픈 질문인데 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 지금까지 왔던 걱정하는 부분 유 작가님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부분 이게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라고 지금 들리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했던 비평의 그 스킴, 프레임, 그 다음에 가설, 이론 이런 게 있어요. 뭐 무슨 침팬지 예. 폴리틱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A급, B급론, 그죠? 그 다음에 뭐 무슨 생물학적 본능에 관한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같은 분석 도구로 이재명 정부를 분석해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분석해보고 있어요. 그런데 야, 여기 거의 비슷한 증상들이 참 많구나.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이상한 우민화된 행태 있잖아요. 예. 뭐 90도 절하라 그러면 다 절하고 네. 이상한 조폭 문화 같은 거. 예. 그다음에 뭐 그 실세 후보한테 줄 다 서고 불공정이 당내 경선에서 불공정한 사건이 빈발해도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고. 다 앞장서고 있죠. 예, 이거 제가 예. 순식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명에서 야만으로 가는 게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침팬지 사회로 가는 게 순식간이라고요. 그게 권력 자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진보 보수를 불문하고 모든 권력이 가진 속성이거든요. 그런 거 지금 저는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정책 중에 어떤 것은 잘하는 것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그건 늘상 있는 일이죠.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경우도 있고 잘하려고 별로 노력 안 했는데 막 환경이 좋아져서 결과가 막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꾸준히 국민들의 신임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진영이 필요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실수를 할 때도 판단착오를 했을 때도 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뭐 그거 뭐 일 하나 잘못했다고 뭐 지지 철회하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지켜줘야지. 이렇게 하는 시민들이 일정 수가 있어줄 때 안정성을 가지고 안정된 토대 위에서 정부가 때로 판단착오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면서 또 자기의 정책에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제 탄핵을 구체적으로 예측한 건 아니지만 그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에 그 고블린이라는 아주 포악한 예. 알파메일 침팬지가 물어뜯겨 죽을 때 그 얘기 하면서 연합이 깨지면 쫓겨나요. 네. 그러니까 침팬지 사회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그렇고 개인적인 어떤 지능이나 또는 육체적인 힘으로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연합하는 능력이 권력의 형배를 좌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준석 쫓아내고 뭐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것이다, 윤석열은. 이렇게 제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집권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반넘게 해체를 했고요. 계속 해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 뭐 정책 성과라도 막 팍팍 나가지고 막 부동산도 다 잡고 뭐도 하고 그렇죠. 뭐 주가도 만 가고 뭐 이래서 뭐 좋아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좋지. 이래서 가면 모르겠는데 그거 안 되거든요. 사람이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집권연합 기반이라는 거는 그럴 때 늘 받쳐주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개혁 진영이 다 결속해서 49%를 얻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기반이에요. 이거를 스스로 해체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것은 민주당 당원들도 반을 잃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이 대통령한테는. 왜 이런 일을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으면서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했냐면 저도 그게 보이거든요. 네. 왜 그러니까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왜 이 멍청한 짓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면서 데려오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일부를 죽이고 저쪽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지? 라는 느낌을 저는 손잡을 들어봐요. 대상도 없어요. 어찌됐건 좀 계속 외연확장 뭐 제3의 길도 강훈식 얘기하고 뭐 하는데 저도 이제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모르나?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보세요? 몰라서 이러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이제 저는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적 소양을 의심하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근데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영민한 분이다. 그리고 손익 계산이 굉장히 밝다. 예.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뚫고 생존해 온 사람이고 그렇죠. 늘 학습하면서 발전해가는 사람이다. 아직도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다 발휘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되면 그런 장점들이 더 많이 학습해가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될 거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사에 관한 거는 그것은 흠이 아니고 상처다. 생존해오는 과정에서 남은 흉터 같은 거다. 그것은 과거의 리스크였을지는 모르지만 미래의 리스크는 아니다. 저 참 그렇게 공론장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그렇게 제가 응원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학습은 중단된 것 같다. 더 이상 발전 도상이는 아닌 것 같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구태여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 직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직언을 대통령.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그분은 윤석열 때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실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참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도 아마 없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 예, 좀 걱정이 됩니다. 예. 멀리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적대하는데 가까이서 바로 누가 옆에서. 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왜 이러시는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여러 현상은 보이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자면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러니까 개헌 얘기도 나오고 그게 정말 본심인지 의심이 살짝 들긴 하는데 이제 연임 얘기가 슬슬 나오다가 이제 또 주춤했죠.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도 우파 쪽으로 나가서 손을 잡고 뭔가 좀 뭐 지난번에 이제 정계 개편 이런 거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하고자 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는 느껴져요. 예, 예, 예. 그렇죠. 안 그러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정말 근데 혹시 예측하거나 짐작되는 바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아. 이게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 게 없이는 이 문제 틀레유, 예. 이 공작이요. 저 끔찍하거든요, 보면. 아니, 제가 욕을 먹어서 끔찍한 게 아니라 그 수준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논제하는 김성현 씨인가요? 그 젊은 분? 젊은, 예. 그분이 오늘인가 올린 영상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알고리즘 얘기가 나와요. 알고리즘 얘기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그 머리가 좋은 분이세요. 예. 공부만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거기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죠. 그것을 네, 조직해서 넘어서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알고리즘이 만약 소위 친명 유튜브나 이런 걸로 채워져 있다면 그 수준을 한번 보세요. 아니,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는 보면서 아니, 그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저 수준의 논의와 비평을 가지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한다고? 그 우리가 알던 그 이재명이란 이 정치인, 한 자연인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뭔지. 뭐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이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예. 예.